요것도 우리가 뭐 늘 하던 방식에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운영비가 저희 학교 기본 운영비에 통합되어 있고요. 회계 지침으로는 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행정실장님이랑 예산회의 하다 보면 자꾸 공과금 때문에 돈 없다고 하셔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먼저 300만 원 기준이어도 200만 하고 나중에 추경하고 100 얹어줄게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확실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적게 된 경우에 다음 추경 때 꼭 챙겨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확답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무연수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하시는 학교도 계시죠. 네, 그래서 집중과정으로 2, 3월에 뭐 이렇게 운영하시거나 상시과정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하시고 싶은 경우에 절차에 맞춰서 신청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하는 모든 큰 줄기는 다 같이 연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사교육과정, 뭐 꿈실꿈잼, 그 다음에 교원학습 공동체, 동료장학 이걸 한 번에 연결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했던 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난 동료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뭐 이제 간소화된 장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하실 때 요런 거를 할 건데요. 이게 새 거가 아니고요. 옛날에 하던 그거랑 같은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하시면 이제 눈총을 좀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 법정 의무 연수로 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표들은 다 제가 드리는 파일에 이제 그 뒷부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파일 중에 하나만 읽어보세요라고는 할 수 없고 솔직히 거의 다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다 보면 이 의무 목록이 있는데 이게 모든 걸 다 저희가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담당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알아서 수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유 드라이브에서 담당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명단인데 이제 이수증은 어디로 내대, 언제 받았고 이런 걸 다 각자 그냥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요 모든 연수를 다 이제 수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는 막 하나씩 다 갖다 내고 막 메시지로 회신 주세요 이래 너무 힘들었는데 요렇게 하니까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자주 연락이 오는 연수 뭐 참여하세요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꼭 공람해 주셔서 네, 선생님들 중에 나 그거 관심 있는데 왜 연락 안 해줬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큰 덩어리를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교 평가 내용이고요. 제가 2023년과 2022년에 동작관학 교육지원청의 학교 평가 보고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마지막에 제출을 하면 단위 지역청에서 각 지역청에서 그걸 다 모아서 그 지역청에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몇십 학교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놓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챙겨야 되실 것은 학교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교감 선생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이시고,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외부 인사 9명에서 1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편하게 하시려면 학생은 전교어린이 학생회장을 넣으시면 되고요. 학부모랑 외부 인사는 학원위에 들어오시는 학부모와 외부위원으로 섭외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위에 처음 2월에 들어갈 때 그냥 대놓고 말씀드려요. 올해 학교 평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원님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다 하면 거의 흔쾌히 수락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때를 놓치셨다 하면 행정실장님께 부탁드려서 연락처 받으신 다음에 요러저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부탁드린다 하면 거의 다 수락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수락을 요청드릴 때는
귀찮게 해드리지 않는다. 모이는 건 딱 2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다 흔쾌히 수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학부모, 이제 외부 인사 해결됐죠. 교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부장 중에서 골랐고요. 직원은 행정실장님으로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숫자는 요 안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역할은 이제 평가 지표 설정하고 문항 만들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교 평가를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계획서가 학교 평가 메뉴에 탑재돼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장을 하기 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평가 메뉴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평가 계획서와 그리고 연말에 추가로 넣을 보고서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합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 중에 하나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이든 뭐 4월 초든 첫 번째로 이 학교 평가 계획서를 완성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4 학교평가 가이드북이 공문으로 벌써 링크가 왔을 텐데요. 작년에 비해 변경된 부분이 올해는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몇 달 후 정도 되면 지구별 컨설팅을 또 해주셔요. 이때 가면 또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하시면 좋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또 가이드라인을 주시니까 거기에서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 2024 학교평가 가이드북에 왔던 영역 및 세부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학교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이 앞부분은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영역과 세부 영역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이 평가 지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학교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학생의 경우 로마자 1번에 학교 자치문화 평가를 누락하는 경우가 꼭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제가 봤던 학교 중에 있었거든요. 자, 여기 써져 있죠. 학생, 학부모, 교원은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즉, 이 영역이 따지면 여기 1, 2, 3, 여기 중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니네가 학교 비전 공유를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자율성을 굉장히 이렇게 확대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학생도 여기든 뭐든 해야 되고, 근데 결국 여기 자치문화 쪽에서 보면 학생이 할 만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학교 자율운영체제. 요걸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다만, 직원은 일부 영역에 하나여 평가 가능이라고 돼 있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3번. 책임교육, 인문과학, 예체능, 여기는 사실 직원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셔도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원은 모든 영역을 다 해야 되지만 직원은 일부만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여기 평가 지표는 예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할 건데 이 안에 있는 3가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게 여기 있는 예시 지표 말고 다른 지표를 넣겠다. 그럼 추가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건 자율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를 언제 정하냐? 3월에 하시는 학교평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내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냐면 올해 우리 학교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학교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4시로 하기로 했어요. 평가 지표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걸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평가를 받을 때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과 실천과 평가가 다 일원화되도록 하는 게 학교 평가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3월에 만나셔서 각 영역별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지를 미리 정리하시고 나면 계획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3, 4월에 하실 일입니다. 자, 운영 구성하시고요. 교육 계획에 이 계획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로 우리는 무슨 평가를 뭐 쭉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하시고 학교 교육과 함께 쭉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6월에서 7월 요때쯤 중간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중간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평가처럼 무조건 다 설문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서별, 학년별 협의로 직원은 가름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학생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는 패들렛으로 그냥 의견 수렴만 받았어요. 좋은 점 칭찬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뭐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라는 거를 그냥 의견만 받았어요. 네. 그래서 따로 막 무슨 설문을 분석하시고 이래야 되는 걸 1년에 2번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창의성을 이런 데서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서울형 학교 조직진단 소디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학교에 뭐 어떤 민주적인 분위기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설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컨설팅 요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을 때 그때는 사실 새로 오신 분에 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할 만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결과에 보시면은 뭐 이제 우리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점, 뭐 이런 점은 좀 보충했으면 좋겠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의 결과에 맞춰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또 이제 지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하나씩 짚어준다는 지구별 그룹 컨설팅은 5월, 6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중간평가와 함께 1학기가 마무리됐고요. 네,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이제 학교 평가 학년 말에 할 거를 슬슬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부분의 문항이 특수부장들이 작성할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무슨 행사를 했나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특수부장님들한테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리고 먼저 문항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작년 예시랑 같이 드리고 올해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나 특징 같은 것들 최대한 다 많이 예시로 쓰시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제2회 학교평가 운영위회를 개최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작성된 걸 여기에서 같이 검토하면서 요 내용으로 확정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사실 별탈 없이 다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차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설문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음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이 당시 해야 되잖아요. 11월에. 자, 같이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이것도 다 부장님들 마음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는 경우에 주의사항은요. 사실 저희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문항에 굉장히 길잖아요. 막 30개도 되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걸 진짜 대폭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문항이 너무 많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막 주관식 쓸 때 이런 거는 없어지면 안 되냐, 이런 왜 하는 거냐 막 화를 막 내세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왠지 교육과정부장이 욕먹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질문. 뭐 수업 시수 증배를 어떤 과목을 했으면 좋겠냐. 뭐 그다음에 그 휴업일을 언제로 하면 좋겠냐. 방학은 어느 형태로 했으면 좋겠냐. 이런 메인적인 질문 이외에는 개인적인 질문 상당히 많이 삭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설문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고 요걸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초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거의 10월 말 정도까지 다 하고 학교 평가는 11월 초에서 중순까지 다 마무리를 시키고 12월 초에 차년도 교육과정 그 문항을 이제 보내요. 네, 그리고 나면 두 개의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다 학교마다 다른 게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는 학교도 있고, 뭐 부서별로 모여서 하시는 학교도 있고,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학교도 있는데, 저는 2년 전에는 전체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이때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 사서 영양 보건 선생님의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자 약간 다루기 어려운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두가 다 참여한 상태에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이때 정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매년마다 정하지 않고 이에 준하여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정한이라고 전체 토론회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한 논의 사항이 없으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대. 사실 이제 교육과정부장의 일은 좀 더 늘어났지만,
부서별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들어가는 협의회를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무 연구 모여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과학정보 생활부 모여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실까지 모두 다 들어가서 회의를 다 하고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그거를 어떻게 반영하실 것까지도 교장 선생님께서 다 하시니까 전체가 모여서 하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어떠신지랑 학교 분위기가 어떠신지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평가와 그리고 차년도 교육과정 설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학년도 교육계획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1월부터 시작되시면 됩니다.